그러면 5대 암검진.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5대 암검진. 예전에 한번 한 것 같긴 하는데 다시 한번 반복합시다. 그치? 5대 암검진. 이게 폐암이 좀 들어갈 거다. 그래서 이제 국회를 통과를 하긴 했다고 그러는데 아직까지 법으로는 안 바뀌었거든요. 혹시 법이 바뀌게 되면 제가 금세 알려드리긴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5대 암이에요. 5대 암. 자, 5대 암 있는 대로 좀 얘기해 보세요. 그치? 자, 위암 들어갑니다. 자, 그리고 유방암. 그 다음이 대장암. 그 다음에 자궁경부암. 그 다음에 간암. 5개입니다. 이것만 딸랑 외우면 안 되지. 여기 대상자 나이도 있을 거예요. 자, 위암 40세. 자, 유방암 40세. 대장암이 가장 나이가 많지? 50세. 자궁경부암이 가장 나이가 어립니다. 20세. 간암 40세. 고위험군. 다른 사람들은 위암 남녀, 유방암 여자, 대장암 남녀, 자궁경부암 여자. 그 다음에 간암은 고위험군. 그렇죠? 자, 주기도 아셔야 돼요. 주기. 위암 2년 주기. 자, 유방암 2년, 대장암 1년, 자궁경부암 2년, 그리고 간암 6개월. 외워두셔야 됩니다. 요것만 딱 외우면 좋은데 여기 또 검사 방법도 있어요. 검사 방법 좀 아셨으면 좋겠어. 일단 여기까지 무조건 외우셔야 돼. 나머지 검사 방법은 조금 여유가 되시면 좀 외우셔야 하는 거지. 자, 볼게요. 자, 근데 우리 책은 좀 잘못돼서 좀 수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요 칠판대로 하시면 돼. 자, 위암 40세 이상 남녀고 2년 주기고요. 자, 위장 조영술을 하든지 내시경 하든지 둘 중에 선택하라고 합니다. 물론 닥터들은 내시경 검사를 하자라고 하는데 하여튼 2개 중에 선택하시면 될 것 같고, 유방암 40세 여성. 검진 중이 2년입니다. 임상 진찰하고 유방 단순 촬영. 그냥 엑스레이 찍어요. 자, 자궁경부암 30세라고 되어 있는데 20세입니다. 20세로 바뀌었고요. 그 다음에 검진 주기 2년이고 팝스메어로 합니다. 팝스메어. 자, 간암 40세 이상의 남녀, 그런데 고위험군이야. 간경부암증이나 비형간염 바이러스 항원 등등등의 고위험군이고, 자, 주기 1년이 아니라 6개월입니다. 6개월 바뀌었습니다. 간 초음파 검사, 그 다음에 알파페토프로테인 하고 있습니다. 대장암 50세 이상 남녀고 1년이고요. 자, 분변 자멸 반응 검사, 대변 받아가고 오라 그러지. 그래서 거기에 혹시 혈액이 있다라고 하면 그 다음 단계에 대장 내시경 또는 이중 조영 반응 검사를 하고 있어요. 둘 중에 하나 선택하는 거죠. 그래서 5대 암 하고 있고요. 자, 밑에 거는 외우시라는 건 아니고 대한암학회에서 권고하는 암의 종류를 좀 써봤습니다. 그래서 봤더니 보건복지부 장관이 권고하는 암보다 하나가 더 있네요. 뭐가 있냐? 하나가 아니라 되게 많네. 위암, 간암, 대장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똑같습니다. 폐암하고 전립선암을 이제 주장하고 있습니다. 근데 요번에 이제 할지도 통과는 이미 된 건 폐암이 통과가 됐구만. 이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전립선암은 통과가 안 됐을 겁니다. 예, 그렇게 알고 계시고. 자, 그 다음에 보시면 암 예방교육 홍보가 있는데, 물론 보건복지부 권장사항도 있겠는데, 요거 제가 다음 주에 개정된 암 예방 수칙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암 예방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이게 개정이 됐거든요. 개정된 암 예방 수칙이 있는데, 그거 하나요. 여러분들 혹시 학교 다니셨을 때, 보건소 방문 가서 할머니들한테 할머니 포도주 한 잔은 좋아요, 술 한 잔은 좋아요 라고 교육했었던 기억 나세요? 우리 때는 그렇게 우리 때는 분명히 그렇게 교육을 시키라고 그랬거든요. 할머니들이 혈액순환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술을 한 잔 드시면 이게 혈액순환이 된단 말이야. 그래서 그것 때문에 오히려 모든 것들이 좀 없어지기도 한다, 병들이. 그래서 그거 드세요라고 하면 할머니들이 아유, 싫어, 나 술 안 먹어. 이렇게 얘기를 하면 우리 꼭 그래요. 아니, 약이라고 드세요. 약 먹는다고 생각해서 한 잔씩 드시면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한 잔씩 드시게 되면 이게 어느새 중독이 돼요. 그래서 그 다음에 방문 가면 할머니가 술 한 병을 다 드시고 계시는 거야. 술이 좋다면서 이런 식으로. 그래서 술은 약처럼 먹으면 안 되는구나. 아무리 뭐라고 해도 술은 약이 될 수 없어. 그래서 개정된 암 예방 법에는 술은 한 잔도 먹으면 안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좀 알고 계시면 돼. 술은 한 잔도 먹으면 안 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 자, 이렇게 해서 암에 대해서는 끝이 났고요. 그 다음으로 만약에 우리는 고혈압이 좀 있어서 고혈압 들어가겠습니다. 고혈압은 그것만 기억하시면 돼. 수치, 기준치요. 그것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은데, 고혈압은 크게 3개가 있습니다. 전기가 있고, 고혈압 1기, 그 다음에 2기가 있어요. 고혈압 전 단계를 얘기하는 거죠. 전기니까 전 단계를 얘기하는 거죠. 전 단계.
자, 우리 정상은 120에 80이라고는 하지만 이거보다 조금 높아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120에 85, 뭐 130에 80, 뭐 이렇게도 잡긴 하더라고요. 하여튼 120에 80을 정상으로 받고, 전 단계면은 140에 90 미만. 140에 90 미만. 자, 그리고 1기는 160에 100 미만. 그리고 2기는 160에 100 이상. 요거를 외우셔야 돼. 그치? 요거를 시험 문제는 안 나왔지만 한 번쯤은 나올 것 같아요. 요거 수치가. 그래서 요거 기억하시고요. 거기 보이시죠? 전 단계 140에 90 미만, 160에 100 미만, 그다음에 160에 100 이상.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옆에 고위험군 A, B, C가 있는데 이런 것을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자, 그리고 들어가시면 약물요법이 나오는데 이거 시험 문제 나오면 골치 아픈데. 안 나오겠지 설마. 근데 저는 하여튼 써놓긴 했는데요. 자, 보시면 뭐 이런 고혈압이면서 이런 환자가 이런 병을 갖고 있다. 그럼 이렇게 해야 된다. 막 그런 것들이 있어서 이게 안 나오겠지 설마. 하여튼 겁나긴 합니다. 근데 그거 하나는 좀 알아두시라고요. 거기 동그라미 D번이 있을 거예요. 595쪽에 동그라미 D번. 노인성 고혈압이에요. 노인분들은 혈압이 높을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젊은 시절에 내가 저혈압이었어. 근데 노인이 되면서 혈압이 올라가는 건 아실 거예요. 그런데 이 혈압이 올라가면 어떤 상태가 되냐면 약간 기분이 좋아져요. 혈압이 조금 올라갔어. 한 뭐 140, 뭐 150, 뭐 약간 기분이 좋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한테 혈압약을 줘서 혈압을 다운시켜.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급하게 우울증에 빠져버려요. 그래서 사람들이 의욕이 하나도 없대. 살고 싶지도 않대. 그래서 노인분들은 혈압을 정상까지 떨어뜨리지는 않습니다. 정상 120, 80까지 떨어뜨리지는 않고요. 본인이 갖고 있는 혈압의 20만 떨어뜨려요. 예를 들어서 160이야. 그럼 140까지만 떨어뜨리는 거죠. 이렇게 떨어뜨려야 괜찮다. 그렇지 않고 바닥까지 떨어뜨리면 의욕이 아예 없어요.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볼게요. 수축기 혈압이 180 이상인 경우는 160으로. 그리고 수축기 혈압이 160에서 170이면 20 정도 감소를 목표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자, 여기서 고혈압은 혈압에 대해서는 이게 수치만 좀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이제 당뇨. 자, 당뇨 기준입니다. 당뇨는 기준을 할 때 요 네 가지를 좀 하네. 네 가지. 자, 일단 공복혈당이요. 공복혈당 하면 126 이상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임의혈당. 그냥 와서 병원에 와서 저 혈당 체크해 주세요. 그러니까 임의적으로 굶지도 않았고 이랬을 때는 200 이상입니다. 근데 그것만 딸락 있으면 안 되고 당뇨병의 전형적인 증상이 있어야 돼. 다음, 다뇨, 다시. 예, 이런 증상이 있으면서 혈당이 200 이상이야. 그럼 이제 진단이 내려지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경구 당부화 검사. 입으로 당을 주는 겁니다. 한 75g 정도. 그러면 200 이상. 그 다음에 당화혈색소. 요새는 당화혈색소를 되게 중요시 여기더라고요. 6.5% 이상. 외워야지 뭐. 어떻게 해요? 외워야지. 자, 혈당입니다. 혈당. 자, 공복시 몇이라고요? 126 이상입니다. 자, 그 다음에 전형적인 증상이 있고 임의혈당이야. 임의혈당이면 200 이상. 자, 경구로 당을 줬어. 75g. 경구 당부화 검사. 자, 몇이라고요? 200 이상. 자, 그 다음에 당화혈색소. 당화혈색소는 6.5 이상. 6.5% 이상. 그래서 외우시면 돼. 뭐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이런 건 외우셔야 되고요. 시험 문제 나오든 안 나와도 외우셔야 됩니다. 근데 이런 문제는 시험 문제 나올 수밖에 없어요. 학교 선생님들이 굉장히 상담을 많이 하거든요. 나 이번에 당뇨 수치 이렇게 나왔는데 높은 거예요, 낮은 거예요? 이거 꼭 물어보거든요. 그래서 이거 보시고. 자, 그리고 이제 요게 이제 당뇨 진단이 내려지는 거고요. 그다음에 그럼 정상은 어떻게 되는데? 자, 밑에 보시면 596쪽에 위에 표가 있을 거예요. 정상. 공복시는 99 이하입니다. 경구 당부화 검사는 139 이하를 정상이라고 봐. 그러면 당뇨병 126, 200 그 사이에 낀 게 전당뇨죠. 전당뇨. 그래서 100에서 125, 140에서 199. 결국 우리는 전당뇨를 외우지 말고 요 이상하고 정상을 외우시면 돼. 정상 아까 얘기한 것처럼 몇이에요? 99. 그 다음에 139. 되지? 그쵸? 139. 199 이하, 139 이하를 정상이라고 하는 거야. 요 사이에 낀 거를 전당뇨라고 하는 거고요. 그럼 전당뇨일 경우는 어떻게 하느냐. 그게 동그라미 2번에 있을 거예요. 내당능 장애 또는 전당뇨의 기준. 그래서 식후 2시간이 104에서 199, 공복시가 100에서 125. 요게 이제 전당뇨인데, 그럼 이렇게 전당뇨일 때는 어떻게 하느냐. 동그라미 3번이에요.
경구, 당구와 검사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2시간에 체크를 해서 200 이상이면 당뇨를 진단을 내려. 거기서도 140도 190가 나와. 내당능. 그래서 다음 해에 다시 한번 검사로 오세요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일단 여러분들은 정상하고 당뇨, 그러니까 당뇨 진단, 그 수치를 외우시면 될 것 같고요.